아직 해가 뜨기도 전 새벽의 고요함이 감도는 하늘 마을에는 옅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낡은 초가지붕 너머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축축한 흙내음과 풋풋한 채소 향이 어우러져 마을을 감쌌습니다. 낡은 기와집 구정 부엌에서는 이른이 넘은 박씨 할아버지가 새날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앙상하고 거친 손으로 싱싱한 채소, 묶음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큰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의 시금치와 가지, 그리고 작은 호박들이 가지런히 놓여 소박한 농촌의 일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내를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노동은 단순히 습관이 아닌 삶의 기쁨이자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으면 뭐 하겠노? 돈이라도 벌어서 자식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태줘야지. 할아버지는 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낡았지만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구정부엌에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머물렀고 사진 속에서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고 자식들이 함께 웃던 시절을 말입니다. 이제 집에는 할아버지와 추억만이 남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 뭐 있나, 그저 착하고 소박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채소 바구니를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낡은 자전거는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해온 동반자였습니다. 프레임은 긁히고 칠은 벗겨졌지만 바퀴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마을길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새벽의 찬바람이 주름진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길에서 밭을 메거나 마당을 쓸고 있는 이웃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모두들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었지만 아무도 그가 삶을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로 3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시내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가며 박씨 할아버지는 잠시 변 냇가에 들러 쉬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냇물은 졸졸 흐르며 마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냇가에 앉아 희미했던 새벽 안개를 뚫고 점점 푸르러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나가던 남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려, 새벽 공기가 시원하잖나. 그래야 기운도 나고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모습에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정다운 인사, 그리고 환한 미소들은 분주한 장터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장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는 자전거에 실린 채소를 확인하고 천천히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수가 생겨 할아버지의 인내심과 친절함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토바이 몇 대와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스쳤고 새벽 특유의 옅은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에게 매일 장에 나가는 것은
그저 몇 묶음의 채소를 팔고 몇몇 친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습니다. 큰 길가, 시장 근처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 핸들을 잡고 길가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 낡은 자전거를 운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차들은 참 비싸겠지. 조심해야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전거에 실린 바구니가 땅에 떨어져 시금치와 가지, 호박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심지어 가져온 계란까지 깨져 노른자가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자동차가 길가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긴 흠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런 비싼 차를 내가 망쳐 놓았으니 어쩌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에 난 흠집을 노려보더니 박씨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젊으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하네. 내가 변상할게. 정말 미안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자르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변상. 할아버지가 뭘로 변상할 건데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남자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정말 고의가 아니었네? 자전거 핸들이 미끄러져서 차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해주게. 돈을 모아서 변상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과는 남자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돈을 모아서요.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모아서 갚을 건데요? 나이 드셨으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나와서 남들 힘들게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말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흩어진 채소와 깨진 달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은 할아버지를 안쓰러워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어른에게 큰 소리를 치시나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귀품 있는 여성이 근처에 세워져 있던 또 다른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는 냉철함과 침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높은 구두굽이 땅에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성은 다가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긁힌 고급 자동차, 채소를 줍는 할아버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 그녀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공손하게 사장님,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장님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남자를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예의가 없으시네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맙소. 괜찮네. 내가 실수로 그만 차를 긁었네? 정말 미안하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할아버지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솔직하고 책임감이 있으시네요. 이 차는 그냥 살짝 긁힌 정도니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운전기사는 할아버지께 큰 소리를 낸 거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성이 등장하며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단호함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젊은 운전기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장님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여성은 작게 한숨을 쉬고 할아버지를 향해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껌벅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은 할아버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만 부끄러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가씨, 정말 미안하네. 오늘 아침에 장에 일찍 가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그만 차를 박았네? 내가 잘못한 것이니 고쳐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할아버지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젊은 운전기사를 향했을 때는 다시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는 긁혔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말했죠? 어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어쩌다 실수하신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젊은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솔직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다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돼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말이 큰 위로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답하기도 전에 운전기사가 다시 끼어들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어쨌든 잘못은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누가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여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운전기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됐어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런 태도로 할아버지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날카로운 말에 운전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할아버지를 동정하던 시선을 여성에게로 옮겼습니다. 몇몇은 저분 말 정말 잘한다. 부자인데도 저렇게 친절하다니 라며 감탄했습니다. 여성은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들고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노고가 담긴 것이니 제가 깨진 달걀이랑 채소 값을 드릴게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소. 내가 차를 긁었는데 되려 돈을 받을 수는 없소. 여성은 단호하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주며 이건 차 수리비가 아니라 할아버지 채소 값이에요. 괜찮으니 받아두세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고 그녀의 친절함에 감탄하며 이 상황에 대한 그녀의 대처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해결된 듯 하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다. 지금 장터 근처 큰 길로 좀 와주겠니? 무슨 일이 좀 생겨서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빠?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제가 바로 갈게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운전자는 박씨 할아버지의 외아들, 박현우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몸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울한 목소리로 괜찮다. 그냥 남의 차를 긁어서 그랬다. 운전기사가 차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너를 불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동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긁힌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시선은 운전기사의 불쾌한 태도에 더 머물렀습니다. 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차에 흠집 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제 아버지께 사과를 하셨는데도 모자라요?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여성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성은 현우를 바라보며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이 할아버지 아들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일은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운전기사님의 태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차주라면 차 수리비는 변상하겠지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살짝 미소 지으며 진정하세요. 제가 차주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저는 이 일이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말은 현우의 화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우는 침묵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일은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긁힌 정도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태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의 말이 끝나자 주변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살핀 후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변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잘못하셨으니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차 수리비를 알려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현우야,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가씨도 너그러이 넘어가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니?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아빠, 아버지께서는 늘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듯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긁힌 건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니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당신은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당신의 태도는 저를 실망시켰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특히 어른들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후 다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현우 씨. 저는 두 분 모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끝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순탄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현우 씨에게 책임감과 친절함을 가르쳐 주신 것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잘못은 내게 있으니 정말 미안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는 의지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그녀가 대기업 금성그룹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성은 현우의 표정을 읽은 듯 놀라지 마세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여성이 차에 올라타기 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어갑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동차가 떠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에 채소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오늘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아빠 기분도 생각 못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내가 그걸 알면 됐다. 항상 강한 어조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특히 상대방을 잘 모를 때는 더욱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부자는 현우가 꺼내든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성그룹 대표이사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현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망설이며 아빠. 그분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데 해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되겠냐?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도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없어. 그녀가 기회를 준다면 내 능력과 친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는 진심과 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와 주세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설렘과 걱정을 안고 금성그룹에 도착했습니다. 한수진 대표와의 만남은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현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목표와 능력을 물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한수진 대표는 현우에게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늘 배운 교훈을 업무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책임감과 친절함은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우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한수진 대표와 동료들에게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우는 종종 아버지에게 방문해 그가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헌신적인 아버지와 굳건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수진 대표의 모습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자동차와 한수진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어서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차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집도 가꾸고 텃밭도 가꾸시는 게 대단하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여기는 소박한 곳이요. 농사 짓는 게 익숙해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거든. 그런데 오늘 웬일로 날 찾아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네, 할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친절함과 현우 씨의 행동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사랑의 가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시골에서 자랐던 시절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할아버지처럼 장에서 채소를 팔았는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나중에 반드시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참 속이 깊은 사람이구려. 내가 당신 덕에 현우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그날 이후로 현우가 많이 변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진 대표는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 친절함은 씨앗과 같아서 잘 심으면 싹을 틔우고 퍼져나가요. 할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친절을 심어주셨고 저는 그 친절을 퍼뜨린 것뿐이에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수진 대표는 현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회사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으며 업무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현우 씨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언제나 동료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현우 씨에게 기회를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우 씨의 성장은 모두 할아버지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미소 지으며 현우는 착한 아이지만 너무 강한 면이 있어서 걱정했소. 당신 덕분에 부드러워지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수진 대표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이 맞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착하게 살면 모든 게 잘 될 것이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수진 대표는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할 뿐 아니라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가장 단순한 가치들이 때로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늘 행복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뿌린 씨앗이 더 많은 곳에서 싹트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갔고 할아버지는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현우, 그리고 한수진 대표의 이야기는 장터, 금성그룹,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작은 사고가 아닌 경쟁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과 존중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더욱 성장하며 종종 고향을 찾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와 한수진 대표의 모습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